GM 자동차의 군산 공장 폐쇄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경제 문제가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지금 GM 군산 공장의 폐쇄 결정은 이게 단순히 군산의 외자 투자 기업이 하나 또 자동차가 문을 닫았다 이런 게 아니고 GM 부평 공장, GM 창원 공장 등 많은 문제가 연계되어 있고 또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M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한 14,000명 이런 게 아니라 부품업체 30만 명의 고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고용에 거의 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 이상이 그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전체가요. 자동차는 다른 반도체나 다른 것보다는 그 전후방 연관 효과가 아주 큽니다. 관련 부품업체가 많고 그야말로 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이나 또 조선, 전자, 반도체, 제조업 이 전반에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 우리 산업 전반의 위기가 이번에 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이유는 제가 정밀하게 쭉 보면은 첫째,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노사관계에서 협조가 안 된다.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면은 봉급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가동은 안 되는데 임금 인상은 계속 하라 그러고 돈은 또 계속 내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반미, 반 외국 자본, 반 대기업, 친민주노총.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더 견딜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4년 동안 3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손실이 점점 더 커지고 거기다 법인세까지 또 3% 올려주지 않습니까? 법인세까지 또 올라가니까 세금은 올리고 노조에 대한 GM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산업은행에 뭐 추가적인 투자나 출자를 해달라든지 각종 파업할 때는 좀 어느 정도까지 임금을 인상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사관계도 민주노총이 말을 안 듣고 정부에서 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각종 정부 정책 지원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경영을 하는 GM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디트로이트로 돌아가겠다. 제가 디트로이트를 2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디트로이트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완전히 거의 폐허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는 주지사가 거기에 기업인 출신이 미시간 주지사가 된 다음에 거기에 가보니까 그 주지사가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기업도 거기 가고 이제 세계적 기업이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번 트럼프는 자기네 디트로이트를 살리는데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데 전동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부터 35를 21%로 확 깎아주고 또 각종 혜택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모든 수출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우리 한국 기업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 젊은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없애버리는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 아주 유능하고 장래가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오히려 역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청와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장관들을 닥달을 하면서 왜 일자리 안 만드냐고 하는데 그 모든 행위가 다 일자리를 치명적으로 없애버리고 좋은 일자리 전부 해외로 다 탈출하는 그런 일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GM을 비롯한 반 트럼프, 반미, 또 반일, 반아베 그러면서 우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거는 또 감옥에 집어넣다 이번에 풀어줬는데 또 다시 롯데 동빈 그 회장도 또 잡아넣었잖아요. 그러면 롯데도 일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한국, 뭐 중국도 있지만은 일본하고 한국에 어디를 더 무게를 둘까 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게. 그 이쪽이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아베가 환경을 좋게 해주면 무게가 일본으로 쏠립니다. 우리는 한국을 일본보다 더 좋게 해서 롯데에 있는 게 한국으로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내쫓는 효과, 경제학적으로 보면 구축 효과. 끌어당겨야 되는데 내쫓는 효과, 구축 효과만 일어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고 국내 자본 또 해외 베트남에 일어나가지 말고 해야 되는데 삼성도 베트남으로, LG도 베트남으로, GM은 디트로이트로, 롯데는 일본으로 다 나가고 나면 우리 젊은이들은 알바, 우리 최저임금 올려놨으니까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알바는 벌써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전부 다 식당이다, 편의점이다, 뭐 다 줄어듭니다. 알바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통이 점점 더 격화되지 않겠나. 참 미안합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은 젊은 애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자꾸 괴롭히는 현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 행태가 이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좌파 출신들의 그런 이념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는 기업이라는 것은 국영기업밖에 없지 민간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오나, 자본가, 기업인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만 있고 당 간부만 있지 기업인이라는 그런 직업 카테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값싸게 팔아서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가지고 이익을 환수해서 직원들 봉급을 주고 다시 재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없고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땅도 국유화, 집도 배급제, 일자리도 배급. 너는 저 평양에 레스토랑에 가서 요리사를 해라. 너는 아오지 탄광에 가서 탄을 캐라. 너는 저 국경, 두만강 국경에 철책에서 뭐 탈북자를 지켜라. 이렇게 다 당에서 배급을 해줍니다. 일자리를. 그대로 가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전부 앉아가 놉니다. 일 안 합니다. 왜? 필요 없는 사람을 거기다 다 배치를 해놨는데 당에서 배치를 한 겁니다. 자기가 가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10명이 필요한데도 한 100명씩 데려다 놨는데 할 일이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놉니다. 농장에는 사실 할 일이 있어도 해도 거기서 아무리 농장에서 열심히 해서 곡식이 많이 나와도 그건 당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빨리 김일성 어록을 외우고 혁명 투쟁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혁명 활동을 많이 해가 아주 영웅 칭호를 받든지 계급을 높여가지고 배급량이 올라갑니다. 배급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배급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당의 성분 그리고 여러 가지 충성도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자기 부모의 백두혈통이냐 아니냐 또 이 반동 집안이냐 아니냐 말을 또 어떻게 했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런 연설 때 박수를 제대로 쳤느냐 아니면 박수 안 치고 졸았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오고 배급량이 정해지니까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정말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반기업, 반미, 반인권적인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 때문에 점점 많은 자본이 탈출합니다. 엑소더스 코리아.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럼 국내로 지금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는 거, 투자를 유치하는 거,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끼를 줘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GM 공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노조도 너무 강하고 파업도 너무 많이 하고 인건비도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적자가 4년 동안 3조 이상 났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금융상, 세제상, 각종 정부 산업 정책에 좀 도와달라는데 콧방귀도 안 깁니다. 왜? 이 미제 자본가 아닙니까? 미제. 우리가 왜 도와주냐. 그 시간에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청년들 실업수당이나 더 주겠다. 그런데 실업수당을 청년들한테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GM에 글로벌 일자리를 주는 게 좋으냐? 그럼 GM의 일자리 받으면 그 사람들은 GM의 본사나 GM의 다른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서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좋으냐? 단순하게 보조금, 청년 실업수당 이런 거 더 받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겠느냐? 아니면 세계적으로 좋은 인류 기업의 일자리를 더 가지는 게 좋으냐? 선택해야 됩니다. 공무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규제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이 증원한 거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들을 많이 뽑기도 해보고 많이 또 줄이기도 해보고 했는데요. 공무원은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첫째, 군인, 경찰, 소방, 이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직 중에도 주민등록을 좀 발급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복지 공무원, 행정과 복지, 그 다음에 도로를 닦아야 된다든지 공항을 설계한다든지 인프라, SOC 이런 거 그런 게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본적인 국방, 안보, 안전, 소방 그리고 SOC 이런 행정관리 이런 거 빼고 교육 그런 거 빼고 나머지 경제활동 특히 수출을 한다.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거는 공무원이 많으면은 첫째 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뛰어난 기술이 공무원들이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잘 없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첨단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그저 그만한 평준화되고 큰 탈이 없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품질, 기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세계 인류의 최첨단 기술을 발명 또는 그것을 확산하는 이런 것은 결국 민간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사심에 의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리 갈수록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그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그런 창업의 정신 또는 벤처의 정신 그리고 연구 R&D의 정신 그 다음에 스스로 좋은 세계적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자질을 높이는 이런 것들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의해서 하도록 허용해 줘야지. 그걸 일일이
유학을 가지 마라. 무슨 좋은 학교는 다 없애가지고 평준화시킨다. 뭐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그저 고만고만하게 밥은 굶지 않지만은 맛있는 거는 못 먹는 그런 것이 공무원 중심의 경제 아니냐. 공무원이 주도할 것은 국방, 안보, 안전, 치안, 기본복지, 행정, SOC 요까지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맞더라도 나머지 특히 기업, 수출 이런 것들은 민간을 자꾸 도와줘야지만 그래야만 좋은 일자리가 나오고 글로벌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